동물과 닮은 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주의 12지지를 보면서 사람은 동물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호랑이, 사자, 소, 쥐 등을 닮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동물 중에 어떤 동물과 닮은 것이 좋은 관상인지 궁금하며 각각의 특성들과 피해야 할 동물상이 있다면 어느 동물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신상이 있는데 그 12띠의 상을 우리는 많이 담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돼지를 닮은 상, 사자를 닮은 상, 또 호랑이를 닮은 상, 두꺼비 상, 그리고 뭐 개상, 토끼상, 원숭이상, 이렇게 다 그 동물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12띠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얼굴들이 대부분 많다. 그러면 토끼 모양을 타고나면 좋고 원숭이 모양이면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토끼 모양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격을 갖춘 상이면 좋고, 원숭이 모양이라도 격을 갖추면 좋고, 또 호랑이 상이라도 격을 못 갖추면 나쁘다. 두꺼비 상이라도 격이 파격이면 나쁘고 격을 잘 갖추었으면 좋다. 그러면 토끼상도 좋을 수 있고 원숭이상도 좋을 수 있고 역시 나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토끼를 닮은 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고 원숭이라고 해서 나쁘고 이게 아니다. 그 동물 형국을 받았지만 격을 잘 갖추고 좋은 기운을 받았으면 좋고, 그 형국을 가졌지만 그 형상을 가졌지만 격을 못 갖추고 탁한 기운이면 나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관상을 보면 쥐상입니다. 쥐상. 근데 쥐상들은 대부분 재주가 많아요. 부지런하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어찌됐든 쥐상이지만 대통령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심덕이 부족하니까 결과는 안 좋았지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 얼굴 보면 쪽제비상에다가 쥐상이 섞여 있는 상입니다. 두 가지 동물이 함께 존재하는 상이다. 쪽제비형에다가 쥐상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을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차마 못하겠습니다. 하고 싶은데 좀 참아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자칫하면 놀림감이 되니까. 그리고 누구야? 문재인 대통령 상은 어떤 상이냐면 동물로 비교하면 개의 상을 타고난 겁니다. 개 알죠? 개. 동물로 말하면 개의 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상이지만 격국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렇게 참 대통령까지 됐고 이런 큰 역할을 했던 거죠. 어찌됐든. 그리고 진돗개 상이에요. 생 중에서도, 개 중에서도. 그러면 이 동물을 한 가지 기운만 받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가 믹싱된 사람이 있어요. 믹싱. 이렇게 알죠? 믹싱된 사람이 있다. 한마디로 토끼상에 뭐가 이렇게 겹친 거 있죠. 그리고 이제 누구야? 옛날 노태우 대통령 그런 분은 소위 말하면 두꺼비 상에다가 다른 상이 이제 좀 겹쳐 있어요. 그분은 소위 말하면 동물로 이제 비교를 하면 두꺼비에다가 좀 이 소 알죠? 소.
소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지금 이제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얘기하려면 길고 그냥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울을 유심히 보면 어떤 형의 동물상인지 알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어떤 동물형인지 저는 아는데 이 자리에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여러분들이 자꾸 회장님 상은 무슨 상이라고 놀릴까봐 차마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저는 압니다. 안다고요? 말해봐요. 강아지? 그래서 그래서 사람마다 그런 형상의 기운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건 관상학자마다 또 자기 식대로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이 사람을 두꺼비상으로 봤는데 뭐 다른 사람은 사자상으로 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쥐상으로 봤는데 이 사람은 쪽제비로 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리고 나는 두꺼비로 봤는데 개구리상으로 볼 수도 있고, 개구리나 두꺼비나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개구리상하고 두꺼비상의 차이가 뭐냐? 두꺼비는 좀 더 후덕해 보이는 걸 두꺼비상이라 그러고, 개구리는 두꺼비과에 속하지만 얄팍한 상을 개구리상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개구리상이라 표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두꺼비상이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관상학자마다 자기 식대로 조금씩 표현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고정관념으로 이걸 집착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원래 타고난 관상의 동물상이 있고,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명백하게 확실한 동물상이 있고, 섞여 있는 상들은 관상학자마다 표현이 달라요. 그러니까 동물 기운이 정확하게 하나로 딱 이게 못이 박히듯이 하나로 명백하게 나와 있는 동물상은 누가 보아도 두꺼비상, 누가 보아도 소상, 사자상, 호랑이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섞여 있는 관상들이 많아요. 동물상이 호랑이상에다가 사자상이 섞여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우상에다가 사슴상이 섞여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관상학자마다 표현이 다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물형에 닮은 상을 가지고 집착할 필요도 없고 그거에 연연해 할 필요도 없다. 내가 사자상이라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또 두꺼비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것도 없다. 또 내가 여우상이거나 사슴상이거나 뭐 쪽제비상이라고 해서 싫어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 나름대로 좋은 기운을 가졌으면 된 것이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다 한결같이 동물의 띠를 받듯이 동물 기운, 동물 형상의 모습을 약간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각을 못할 뿐이지. 예? 우리가 냉철하게 분별을 못할 뿐이지 약간은 그 동물적 기운의 상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원 회원들이나 임원들 보면 저분은 어떤 상이구나. 저분은 사슴상이구나. 저분은 토끼상이구나. 저분은 놀란 토끼상이구나. 이렇게 금방 보면 알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표현을 하면 놀림감처럼 생각할까 봐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알고 동물 형상에 대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연연해 할 필요도 없고 집착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다. 단 우리 사람들은 타 동물 기운으로 약간은 닮은 형상들이 있다라는 건 인지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모두는 동물 형상을 닮을 수 있는데 격을 갖추고 좋은 인품을 갖추고 좋은 기운을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동물상이라도 좋은 상, 복된 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